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올해도 역시 일본은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무려 28년째 똑같이 이런 결의안을 제출하자 유엔 회원국들조차 식상해진 나머지 올해는 특히 유명무실한 이런 요식행위 좀 그만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인 일본은 1994년부터 28년째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유엔에서 발의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피폭 국가로서 누구보다 핵무기 피해를 우려하면서 핵 폐기에 대한 국가적인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줄 알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남는 것은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뿐입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결의안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연례 행사처럼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발의하면 뭐하겠습니까? 일본은 올해도 역시 핵무기 금지 조약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고 올해 1월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에는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은 유엔 총회라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무의미한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매년 발의하며 자신들이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라는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유엔에서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내는 동안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포문은 미국의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교수의 기고로 시작됐습니다. 제니퍼 린드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 핵 개발과 그에 따른 위협을 이유로 미국이 한국의 핵 개발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본토가 핵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용인하느니 한국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토비 달튼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린드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위험하고 효과도 없으며 동맹과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비핵무기 수단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북한과 중국 위협에 대처하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단 미국 국무부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또는 자체 핵 개발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핵 확산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 전문가 집단에서 꾸준히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 찬반 논란을 그것도 미국 유력 일간지를 통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적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둘러싸고 미국의 고민이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한국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핵 자체 보유를 반대하는 미국 내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국이 실제로 핵무장에 나설 경우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가 자위적 목적이라는 주장에서 벗어나 핵 선제 공격 태세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대 논리를 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들도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더 견고히 해야 하고 한국의 군사 전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의 자체가 한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 한국 해군의 세 번째 3,000톤급 잠수함인 신체호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신체호함이 시운전을 거쳐 오는 2024년 해군에 인도되면 한국은 세 척의 SLBM 잠수함을 갖게 됩니다. SLBM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은 전쟁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불립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탐지가 어렵고 만일 여기에 핵을 장착한다면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SLBM 보유 소식을 두고 핵무장이 가까워졌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서는 처음으로 SLBM 잠수함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두 번째, 한국은 SLBM 수직 발사관을 디젤 엔진 방식, 즉 재래식 잠수함에 처음으로 탑재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의 SLBM 기술 보유국, 다시 말해 핵 보유국들은 모두 SLBM을 핵 추진 잠수함에 탑재해왔습니다. 그럼 한국은 왜 핵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하지 못했느냐?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 당국의 의지가 없어서도 아니며 오직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저농축 우라늄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묘한 시점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인 오커스가 창설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국, 호주 등과 함께 군사동맹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예외적으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제3국에 자국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냉전 시기인 1958년 영국에 이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충격이 컸는데요. 호주는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그룹과 77조 원에 달하는 잠수함 공급 및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지만 미국이 핵잠 기술을 전수하기로 하자 프랑스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동맹이라고 믿었던 국가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것도 창피하고 억울한데 77조 원이나 되는 돈을 날리면서 세계적으로 망신까지 당한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한국과 핵 잠수함을 포함한 국방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칩니다. 이것은 미국을 자극하려는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한미 원자력 협정뿐만 아니라 모든 핵 연료가 미국 주도의 핵 공급국 그룹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프랑스로부터 핵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프랑스가 핵 잠수함을 포함한 국방 협력을 원하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인 위치로나 다음 핵잠 보유국은 한국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현상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도 관측됩니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커스를 통해 호주가 핵잠을 보유하게 된다면 그 핵잠수함을 갖고 싶어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이라면 다음 차례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IAEA는 핵 확산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음 핵무장국은 한국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의 핵무장을 고민하는 이유는 최근 중국이 내놓은 보고서에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월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수십 년간 이어오던 한국에 대한 미사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을 해제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후 한국은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비핵 국가 중 최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는 최근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부터 반도체 및 차세대 이동통신 등에서 한국과 폭넓게 협력을 추진하며 한미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이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2만 6천 명의 주한 미군이 대만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국과의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고 군비 증강을 허용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중국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국가인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갖게 되는 것을 중국의 입장에서 굉장한 압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더구나 한국은 호주와는 다릅니다. 핵 무장 허가만 나면 곧바로 핵을 만들 기술이 있으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군사 전력 차이는 월등해집니다. 얼마 전 한국이 SLBM 보유국이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자 그날 일본 포털 사이트의 댓글에는 이 무기들이 곧 일본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일본 누리꾼들의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일본은 유엔 총회에서 핵무기 폐기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미국은 무색할 정도로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한국의 핵무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가장 두려워할 국가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무게중심은 이미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이 가장 두려워할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